안녕하세요, 구지쿠입니다. 드디어 워홀 영상 호주 편입니다. 정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포함해서 일을 3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기도 바쁘지만 제가 카메라 테스트나 마이크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하고 촬영을 해버려서 계속 촬영을 망치는 바람에 똑같은 영상을 3번째 찍고 있어요. 너무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뭐 기다리신 분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분은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유튜브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일을 유튜브까지 3개를 하는데 유튜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정말 잠도 못 자고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작업하고 일 갔다가 일 끝나면 또 작업하고 이런 일상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정말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제가 힘들더라도 그래도 영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끔 응원을 해주셨어요. 뉴질랜드 영상에 항상 댓글을 다시면서 언니 영상 너무 도움돼요. 언니 영상 너무 기다렸어요. 언니 정말 응원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호주 편을 정말 빨리 올리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일이 꼬여버려서 그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현재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뉴질랜드 영상처럼 처음부터 비자를 따는 거 거기에서 집을 구하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지금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부터 찍자라는 결심을 해서 오늘은 스키 리조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호주에 웬 스키 리조트? 있습니다. 스노위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페리셔 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스키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키장이니까 주변에 리조트나 이런 게 많겠죠. 사실 동양인 분들은 아마 특히나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정말 호주 사람들이 홀리데이로 많이 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아마도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메린불라라는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약간 남쪽 지방에 정말 외곽에 있는 작은 타운이에요. 거기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리조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급한 상황이었을 때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게 됐는데 나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 올래? 우리 사람 필요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니저 번호를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본 다음에 그래 바로 이쪽으로 와. 바로 일 시작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시드니에서 그쪽으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은 아주 산 중턱에 내려줍니다. 산 중턱에 내려주면 여기 버스 내리는 곳 바로 앞에 무슨 작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로 들어가시면 스키 튜브라는 걸 타게 됩니다. 이 스키 튜브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건데요. 비싸요. 편도는 끊을 수가 없고요. 왕복만 끊을 수 있는데 $45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45였어요. 근데 좀 억울했어요. 제가 일단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올 일이 없어요. 그날 안에. 그런데 편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45 중에서 반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를 내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아까운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리조트에서 일하면 돈은 정말 벌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급여 문제. 여기 왜 굳이 일을 하러 가야 되나? 일단 시드니에 스키 리조트가 있대요. 스키장. 인공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눈으로 만들어진 스키밸리예요. 시드니에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은 좀 특별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야 시드니에 스키장도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런 데도 가봤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굉장히 바빠요. 시즌에. 그래서 내가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손이 더 필요할 땐 너 일 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무조건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리조트 안에서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노는 거 말고는. 그래서 그럴 바엔 나는 돈을 바짝 벌어가지고 시즌 끝나면 여행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짝 버느라고 모든 시프트를 다 달라고 했어요. 시즌 중에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500달러, 1,800달러를 벌 수도 있었어요. 그 대신 이 시즌이 짧잖아요. 성수기가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에요. 이제 10월에 접어들면 이제 9월 말부터 비수기가 되면서 일주일에 진짜 적게 벌면 300달러, 많아봤자 500달러 이렇게 벌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성수기에 잠깐 일했다가 비수기 되면 나와도 되지만, 만약에 1년 연장을 해서 호주 워홀을 계속 하실 분들은 끝까지 비수기까지 일을 했다가 내년에 연장을 한 다음에 겨울에 다시 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일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가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어주면 그 사람들은 더 여러분이 와주길 원하겠죠. 그쵸? 지금 당장 가시면 돈벌이는 별로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내년에 가셔도 되겠지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해 보셔서 일단 거기 가서 한 달이라도 바짝 돈을 버시고, 비수기에 뭐 일찍 나오든 거기서 끝까지 일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뭐 그렇게 있으시다가 내년을 기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리조트는 여기예요. 근데 여기 말고도요, 정말 그 주변에 리조트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리조트를 가셔서 일을 해도 돈은 그 정도 버실 거예요. 저랑 바에서 같이 일했던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리조트에서도 일하고 그 스키장 자체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잡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8,000달러를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잘 알아봐서 그 안에서 투잡 뛰면은 좀 피곤하실진 몰라도 돈은 정말 바짝 벌어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주변에 있는 리조트가 다 같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키장 안에 있는 리조트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잖아요. 산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숙소가 있겠죠. 직원들이 묵는 숙소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이 주방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직원 숙소가 있어요. 물론 이 리조트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직원들끼리 다 모여 사는 거예요. 바에서 일하는 애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애들 전부 다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학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보통은 호주 현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미국인이나 영국인, 사실 하우스키퍼, 그러니까 청소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만 대만 애들, 홍콩 애들이었는데, 바에서 일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 빼고 전부 서양인이었어요. 저만 유일한 동양인이었어요. 저만 유일한 동양인이었고, 저는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하고 바를 위해서도 일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그냥 호텔에서만 일을 하거나 바에서만 일을 하거나 보통 나뉘어져 있고, 저는 좀 되게 바에서도 일하고 레스토랑에서도 일하고 좀 특이한 케이스, 좀 늦게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저보다 다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고, 그러니까 18살부터 26살까지가 이제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 같고 재미있고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You know what it means. Still not. Good job. Hey guys. I was looking at Joey's, I couldn't see it.
Over that, carrot spice, and everyone's like, I want to take a video. 그 대신 이제 일주일에 $200 정도 숙식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급에서 $200를 까고 주는 거예요, 매주. 근데 그 숙소라는 게 살만은 한데 굉장히 좁고, 그리고 화장실이 정말 좀 거지 같아요. 그 샤워기가 너무 짜증나는 게, 이 물을 틀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물이 나왔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와요. 아니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딜 것 같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차갑거나 완전 뜨겁거나. 그래서 샤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미지근한 물이 초반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샤워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 $200를 내고 숙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숙소도 이런데 이 음식이 좀 그래요. 이 주방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 우리의 저녁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방장을 잘못 만나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매일 저녁 한 끼만 주는 거예요. 한 끼만 이런 이제 본죽통 같이 생긴 그런 이제 통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 사람 분을 거기에다 넣어서 줘요. 그럼 저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반씩 나눠서 이건 점심에 먹고 이건 저녁에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 밀이 나오니까 저녁을 먹고 조금 남겨서 그걸 점심에 먹는 거죠. 아침에는 이제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식빵이랑 잼, 시리얼 정도예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조식 신청해가지고 드시는 분들 때문에 조식 뷔페가 있거든요. 그게 남으면 이제 직원들이 먹을 수는 있어요. 약간 양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엄청 부족할 거라는 거죠. 정말 굶주려요. 주방장에 따라서 정말 대충 해요. 셰프들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사다 먹고 해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 여행자들은 거기서 일하면서 주는 걸 먹을 수밖에 없는데 매번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10%밖에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 그런데 막 대충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일했을 때 정말 이제 익명으로다가 음식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이 들어가서 이제 셰프들 화나고 그럼 너네가 해 먹어라 막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 셰프들은 이제 나가서 먹는 셰프들이었고 이 셰프들이 만드는 밀을 같이 먹는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솔직히 자기가 이 밀을 먹는데 이 밀을 먹으면서도 짜증났다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그분이 밀을 준비하기로 한 거죠. 그때 이후로부터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 전에는 진짜 메뉴도 맨날 똑같고 진짜 맛도 없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그건 복불복인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에 $200면은 이제 나가서 생활하는데 이제 막 4-5명씩 있는 쉐어하우스 내는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는 그 방이 작기 때문에 2명 혹은 혼자 지내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식비는 사실 안 내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고립되어서 거기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경우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그게 아니시면 친구들이랑 이제 스키튜브 타고 밖으로 나가서 진더바인 마을 갔을 때 마트에 가서 왕창 먹을 거를 사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음식을 해 먹는다고 주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먹는 거에 한계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음식이 기본적으로 맛있기는 하기 때문에 파는 음식을 직원 할인해서 먹어도 되는데 메인 셰프들이랑 친해지면은 이런 맛있는 것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몰래. 일정한 기간 이상 일한 직원들한테 레스토랑 풀코스를 한 번 먹게 해주는데요. 맛있긴 합니다. 진짜 스티키 데이트는 진리. 근데 초코 저거 케이크 맛없음. 어쨌든 간에 경험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도 되게 좋고 정말 항상 눈이 내려요. 그래서 설경도 정말 예쁘고
한쪽 벽면이 다 유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너 타임 할 때 가끔 이 스키장 자체에서 불꽃놀이를 해줘요. 근데 이게 되게 자주 해줘요. 그래서 한 거의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막 폭죽놀이를 해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밖에 보면서 불꽃놀이 보고. 사실 지금은 시즌이라서 지금 가시면은 스키 패스권을 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많이 비싸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을 기약하시는 분이라면 비수기 한 4월쯤에 미리 연락을 해서 약속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스키 패스를 미리 사세요. 스키 패스가 비수기에 사면은 한 $800 정도밖에 안 해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일하는 몇 개월 내내 계속 스키 내가 타고 싶을 때 계속 타고 스키 튜브도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수기 때는 이게 $3,000로 오릅니다. 여기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뭔가 나들이 가고 싶을 때는 진더바인이라는 마을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더바인이라는 마을이 스키밸리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키 튜브를 타고 나와서 차를 타고 또 몇십 분을 가야 돼요. 한 3, 40분? 그렇게 가야 거기를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나올 때 힘든데 나오는 것 자체도 스키 튜브를 마음대로 탈 수가 없으면은 왕복 $45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아무튼 그 스키밸리 안에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술 먹는 거 말고는 스키 타는 건데 스키 패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스키 패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면 밤에 친구들이랑 노는데 내가 낮에 시프트가 없어. 근데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스키 타러 가니까. 좋은 거 하나는 여기 호주 현지인들이 리조트에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 스노보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본인 스노보드를 갖고 와가지고 타는데 우리는 여행자니까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리조트 안에 사이즈만 맞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빌려가서 신고 놀고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장비실이 있어요. 스노보드 장비실. 거기에 스노보드 신발이랑 스노보드랑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보드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보드복은 뭐 가져가셔도 되시고 뭐 옷이니까. 아무튼 그래요. 저는 스노보드가 너무너무 타고 싶었는데 스키 패스권도 없고 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이제 얼굴 확인하잖아요. 걸릴까봐 나도 무서워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가르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짬을 내서 자기 일을 하다가 짬을 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즐기고 싶잖아요. 남을 가르쳐주면서 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여가 시간은 온전히 자기 거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나 가르쳐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이 호텔 찾아보시고 이 페리셔밸리 아마 치시면은 관련된 공고 같은 거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일하려면은 어느 정도 영어는 돼야 돼요.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키퍼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키퍼를 하는 애들이 대만 애들, 홍콩 애들이었는데 이미 거기에서 2년을 지냈는데도 영어를 정말 못해요. 걔네들은 대만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저는 계속 영어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랑만 놀았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못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고립되게 생활하지 않아서 영어가 빨리 늘 수 있었던 건데, 그 대만 친구들은 2년을 풀로 호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영어를 진짜 엄청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저도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호텔에서 일하고 바에서도 일을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회화는 되긴 돼야죠. 근데 뭐 영어가 자신 없다 그러면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일도 있고 하우스키퍼를 해도 되니까 어쨌든 그 리조트에 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은 급여도 괜찮고 또 좀 색다른 경험이고 또 정말 좋은 게 호주 현지인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매일 밤 같이 술 마시고 파티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안 좋았던 게 매니저가 별로야.
거기를 나올 때 그쪽이 리노베이션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면 좀 더 좋아져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오늘은 페리셔 밸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런 생소한 정보라니, 오, 완전 꿀팁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페인팅 잡입니다. 페인팅 잡. 제가 시드니에서 페인팅 일을 했어요. 정말 일반적이지 않죠? 페인팅? 저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들어올게요. 안녕.